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상승하는 시장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를 상회를 하면서 기술주들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하신 테슬라의 경우에는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지수만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0.97% 올라주면서 31,802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54%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1% 빠지면서 12,609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하락세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4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46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 힘을 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빠지는 상황인데요. 3,000선을 내준 이후에 계속 또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42% 낙폭을 보이면서 2,954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2.38%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900선이 무너진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1.3%대 하락세가 보이면서 40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데요. 145종목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723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147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1216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598억 원 큰 폭으로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은 70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4,433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71억 원, 개인은 31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2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의 경우에는 4.15%대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어제 유통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세계는 오늘 그래도 이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2.26%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29만 3,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백화점 실적을 중심으로 1분기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은행주들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주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는 4.3%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도 2.41%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6,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에서도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광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산업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 22%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굉장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백광산업이 삼성전자와 함께 고순도 염화수소를 국산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순도 염화수소는 반도체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하거나 또 웨이퍼를 깎는 식각 공정에서 식가객으로 사용이 됩니다.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수요 역시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품질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을 일본과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해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국산화시킨다는 소식이 지금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진 상황인데요. 지금 빨간불을 켠 종목은 HLB와 펄어비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와 시젠 등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HLB는 어제 제가 마감 때도 전해드렸는데요. 주주들이 코스닥 운동을 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45% 올라주면서 7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즌에는 과징금 소식이 있지만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인 박셀바이오의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허 관련 소식인데요.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박셀바이오가 세포 배양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포주를 배양 보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수준의 순도와 증폭률로 자연 살해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 특허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오플로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는 17%대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2,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초부터 기대가 됐던 이오플로우의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 제품 인증은 5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유럽 인증 등과 관련한 해외 진출을 계기로 실적 모멘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JVM입니다. JVM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JVM 주가를 보시면요. 장 초반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지만 그래도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VM은 오늘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31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3일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보험과 은행, 섬유 의복 업종에서는 1%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금융업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종이, 목재, 의료, 정밀, 화학, 의약품 등의 업종은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판, 매체, 복제에서는 3%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운송과 유통, 일반 전기전자, IT 부품에서도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개 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KB금융과 HMM, 신풍제약을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봤는데 뭘 보셨나요? 마감 방송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잘 시청했습니다. 네, 저희 자막기 너무 좋죠. 네. 네. 자막기가 그 밑에 뭐 번쩍번쩍거리면서 그러니까요. 화려한 그런 이 정도입니다, 저희 자막기가. 네.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어요. 뭐죠? 이 노트북도 좀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노트북도 제 거 시커먼 거 좋아졌습니다. 네, 되게. 저희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점점 구축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 저것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종목 네. 이름이랑 코스피 네. 코스타 없었고 근데 마감할 때 3시 20분에 시작하시죠? 네, 맞아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3시 20분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팍 네. 뜨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케이블 TV 채널이랑 네.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게 노트북도 바뀌고 네. 점점 뭔가 인프라는 갖춰지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 따라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네. 이 어떻게 시장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네. 뭐 좀 많이 안 좋아요. 일단 네. 미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증시도 좋지 못했어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의 나스닥이 어제 뭐 다우는 괜찮았는데 네. 나스닥이 망했죠. 네, 진짜 망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이게- 왜냐면 테슬라가 좀 많이 안 네, 이 좋았거든요. 백앤커님이 보유하고 계신 네. 테슬라가 네. 안타깝게도 6% 가까이 급락을 그래서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거의 뭐 고점 대비 뭐 한 40%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진짜 심각한데 요즘 서학개미 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잠 못 자요. 네. 네, 잠도 못 자고 진짜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제 옆에 앉아 여기. 계신데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있어요 지금. 앵커님이 대표적인 서학개미로 네. 심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563달러로 마감했는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평가되는 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테슬라는 이 뜬 게 사실 테슬라 말고도 전기차 회사들은 몇 개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테슬라는 이 뜬 게 물론 기술력도 좋은데 그 일론 머스크의 쇼맨십이 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하고 굉장히 이런 아이언맨의 원래 모델이라고도 하고 아이언맨 영화의 원래 모델이 일론 머스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대중의 각광을 받고 또 말도 재밌게 잘하고 맞아요. 근데 언론 이런 데 나와서 테레비 앞에서도 쇼맨십도 있고 말도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서 확 떠올랐는데 비트코인 맞아요. 뭐 투자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막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약간씩 바뀌면서 그때부터 약간 하락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쇼맨십으로 흥한 자가 쇼맨십으로 망한다 이 네.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핫한 주식을 네. 비중을 실는 거는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너무 뜨겁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각광받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거품이 끼고 버블이 끼기 맞아요.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전 세계의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테슬라가 지금 전 고점에서 30% 40%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달 새에 2,440억 달러 넘게 날아간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테슬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일까요? 주요 기술주들 대부분 하락했죠. 네, 뭐 많이 하락했는데 넷플릭스가 4.4% 네. 떨어졌어요. 넷플릭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넷플릭스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네, 또. 네. 그래서 지금 뭐 영화관에서 상영해야 될 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다 상영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데 넷플릭스 보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좋은 영화들 못 보니까. 자, 그만큼 넷플릭스가 이 사회에
중요한 부분으로 침투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4% 떨어졌고 애플도 4% 떨어졌습니다. 네. 애플 그러면은 이제 뭐 워렌 버핏도 투자했던 그런 필수 소비재 기업. 그렇죠. 이제는 네. 애플 그런 모든 애플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애플 안에서 다 놀고 그 안에서 놀게 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 놨는데 이게 또 4% 떨어졌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애플이라고 합니다. 네. 뭐 테슬라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리고 구글도 4% 떨어졌습니다. 구글 그러면 대표적인 검색어죠. 검색 사이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페이스북도 3%.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약세를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그런 전통적인 산업으로 돌아섰어요. 약간 최근에 네. 들어서. 이게 예전에 90년대까지는 빌 게이츠를 대표적으로 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제프 베조스의 역할을 그때는 빌 게이츠가 했었죠. 그런 수장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빌 게이츠가 물러나면서 약간은 전통적인 기업이 돼서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1% 떨어졌고 아마존 역시 1%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5% 떨어졌고 테슬라는 같은 기간 35%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웃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지금 상황이. 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뭐 지수도 좋지 못하고 거기에 하락한 종목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감이 드리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반면에 또 오른 종목도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네. 근데 미국 주식 하면은 지금은 좀 기술주보다는 월트 디즈니 같은 이런 문화 네.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 문화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예전에 미키마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지금은 어벤져스나 아이언맨 등등 헐크 등등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또 어제 간밤에 6%나 올랐습니다. 야,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한 동안에 테슬라는 6% 가까이 빠졌는데 네, 월트 디즈니가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완전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게 네. 첨단 기술주들이 좀 내리고 있고 월트 디즈니처럼 문화 정말 이 전 세계 아이들을 심리를 장악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또 성인들도 어벤져스 시리즈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마블 영화 이런 것들로 네.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디즈니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영화 산업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영화 관객 수가 떨어지면서 CJV도 막 하락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 각광받으면서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넷플릭스처럼 OTT죠. OTT. 영화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거, TV로 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뭐 마블 시리즈 영화들을 우후죽순으로 개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막 개봉을 하다 보니까 영화관에서는 개봉 안 해도 TV 드라마 시리즈로 디즈니 플러스가 개봉하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에도 곧 상륙을 합니다. 아직은 없어요.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 그런데 이제 곧 상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 문제인데 그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 10년 뒤에는 넷플릭스보다 디즈니 플러스가 더 이게 숫자가 높을 것 같아요. 매출이 더 높고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냐하면 디즈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뭐 문화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스타워즈 시리즈도 디즈니가 먹었죠. 그리고 뭐 마블도 그렇고 픽사도 그렇고 다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뭐 옛날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들도 다 이렇게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디즈니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진짜 디즈니랜드도 있잖아요. 디즈니랜드도 지금 뭐 다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또 다시 개방을 하면서 좋아질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미국 주식 한다면은 진짜 네. 디즈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미국 주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와 애플 같은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은 좀 약간은 다 당분간 좀 멀리하고 네. 전통 산업에서 브랜드 가치가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가 이제 대표적인 전통 산업에서 강자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한 점부터 말씀. 코카콜라는 진짜 100년 동안 콜라 산업의 1인자였어요. 저 사려다가 말았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코카콜라는 진짜 100년 동안
그 100년 전에도 콜라 업계 1위였고 네. 지금도 콜라 업계 1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코카콜라가 몇십 년 네. 전에 50년, 60년 전에 상륙한 이후로 네. 수많은 콜라 회사도 후발주자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있었죠? 뭐 815 콜라 이런 거 옛날에 들어는 아시나요? 봤어요. 사실 제가 콜라를 마시진 네. 않아서 아, 콜라 안 잘 좋아하시는군요. 몰라요. 네. 815 콜라 하다가 망했어요. 아, 이게 815 콜라 있다가 네. 뭐 815 그러면 광복이잖아요. 네. 콜라를 해방한다. 해방한다. 우리나라 네. 콜라를 해방한다. 근데 결국은 해방 실패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점령을 했고 네. 약간 콜라 식민지 시대예요, 지금. 맥콜도 한참 맥콜 그거 맥콜은 들어봤어요. 맥주가 아니라 보리콜라 해가지고 하는데 네. 지금 맥콜은 살아 있어요. 네. 하지만 콜라업계 주류가 아니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패스트푸드 햄버거집이나 치킨 이런 거 먹으면 전부 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나오죠. 맞아, 딱 두 개 브랜드만 생각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코카콜라 제로 뭐 이런 것들 콜라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독점 상황이에요. 코카콜라가 거의 독점 상황인데 이런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100년 동안 콜라 독점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콜라 후발주자들이 들어서도 확고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코카콜라는 네. 절대 망할 수가 없고 성장을 지속한다. 이거를 본다고 하신다면은 네. 사실 저는 테슬라를 좀 별로 솔직히 말해서 네.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인데 이게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가 1위지만 지금 막강한 원래 전통 산업의 자동차 업계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GM이라던가 네. BMW 뭐 되게 많잖아요. 벤츠 등등이 많은데 벤츠 같은 회사들은 원래 기존에는 내연기관 차를 만들다가 요즘은 다시 이 전기차 업계로 또 돌아서고 있어요. 아무래도 친환경 기조니까요. 네. 근데 원래 자동차는 이 회사들이 더 잘 만들어요. 당연하죠. BMW, 벤츠가 더 잘 만들고. 역사가 얼마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랑 자동차 업계를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네. 노하우도 있고 우리나라 치면 최근에 전기차 아이오닉 5 그거 만들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자, 맞아요. 그럼 아이오닉 5가 흥행을 하면서 반면에 이런 경쟁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니까 테슬라가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은 이게 경쟁력 파이에서 뺏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두 주자인 거 맞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은 경쟁 파이를 뺏기게 되면은 저는 나중에는 이게 과연 10년, 20년 뒤에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콜라는 코카콜라가 1위일 것 같아요. 아, 코카콜라. 네, 테슬라는 10년 뒤에 1위가 아닐 수 있는데 네. 콜라는 무조건 10년 뒤에 코카콜라 1위입니다. 20년 뒤에도 코카콜라 1위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네. 또 만화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전 세계 1위는 월트 디즈니가 1위입니다. 20년 뒤에도. 네. 월트 디즈니가 50년 전부터 했지만 수많은 뭐 픽사라던가 픽사의 뭐 토이스토리 이런 거 했지만 이런 게 올라왔는데 오히려 픽사를 인수합병해서 먹어버렸어요. 월트 디즈니가. 이런 것들이 인수합병으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물론 핸드폰 업계 1위는 애플이에요. 네. 물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애플 두 기업인데 또 전기차 업계 1위는 테슬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만 1위가 아니라 네. 애니메이션 만화 업계 1위는 또 영화 업계 1위는 월트 디즈니죠. 전 세계. 그리고 콜라 업계 1위는 코카콜라. 이런 다른 전통 산업군에서 1위를 찾아보셔야 될 때다. 네. 뭐 이렇게 저는 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은 급락했는데 다우는 올랐잖아요. 네.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조 9천억을 나스닥 기업에도 투자를 동시에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만 올랐다는 점. 네.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는 추세가 수급과 매기가 투자자들의 매기가 전통산업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전통산업에서의 1위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업계 1위 디즈니 그리고 콜라업계 1위 코카콜라 이렇게 미국 주식 한다면은 네. 이 두 종목을 좀 저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변경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요즘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기술주들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기술주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우리 셀트리온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매출에서 북미 시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 K-바이오로 네. 북미 바이오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사로잡았네요. 네, 북미 사람들의 북미라 그러면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죠. 네. 이 사람들의 심리를 확 사로잡고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그러고 이 대표적인 게 트룩시마가 가장 효자 노릇을 했고 트룩시마가 원래는 기존의 셀트리온 램시마가 대표적이었는데 트룩시마가 지금 위로 확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난해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47%나 올라섰습니다. 매출도 확실히 이런 게 재무제표상 드러나고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등등 이 4종의 바이오 시밀러가 네. 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나라별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출이 이루어진 나라가 북미 시장에 한정된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2013년에 램시마가 유럽 네. 시장으로 먼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좀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지금 완전히 북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예전에 2018년 기준을 보면요. 유럽이 75%였어요. 매출에. 그리고 미국, 북미 쪽은 13%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자, 그리고 기타, 뭐 아시아라던가 등등이 이제 12%였는데 이게 2020년을 보세요. 북미가 갑자기 확 올라서 13%에서 50%로 올라섰죠. 네. 이 연두색, 하늘색 부분, 그리고 파란색, 새파란 파란색은 유럽인데 유럽이 새파란 파란색이 75%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퍼센트만 떨어졌지 사실은 매출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퍼센트 파이에선 좀 떨어졌지만 결국은 유럽도 매출은 올랐다. 2년 전보다 올랐다. 근데 미국이 북미 쪽에 엄청난 매출이 올라서다 보니까 북미 쪽이 50%나 50%나 달하면서 야,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을 이제는 셀트리온이 유럽 중심이다가 이제는 북미 쪽으로 캐나다, 미국 이런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 매출 이런 전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별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시밀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간 바이오 시밀러는 또 뭔가요? 네, 트룩시마입니다. 트룩시마. 네. 트룩시마 원래 램시마였는데 트룩시마로 확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룩시마가 뭔지 램시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사실 잘 많을 것 모르겠어요. 같아요. 이름은 많이 네. 들어봤는데 어떤 약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씩 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정리를 교육 방송 해보자면요. 해주세요. 네, 트룩시마가 뭐냐면은 백혈병, 관절염 이런 거예요. 이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이 만성 림프성 백혈병, 네. 그리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혈관염,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피죠, 네.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 이거를 치료하는 게 치료하는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트룩시마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하면 백혈병이랑 관절염이랑 혈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복제약이죠, 복제약. 네. 그래서 기존에 뭔가 약이 있었는데 기존의 약은 되게 비싸요. 비싸서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약을 사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약을 못 쓰잖아요. 이거를 복제해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10만 원으로 만든 거죠. 약의 효능은 똑같아요. 약의 효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반토막, 10분의 1로 줄어들면 10만 원 그러면 쉽게 살 수 있다. 100만 원은 부담스럽지만 10만 원 살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셀트리온의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로슈의 맙테마라는 원래 그게 있었어요. 네. 원래 원상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복제한 겁니다. 그래서 혈액암 등의 치료에 쓰는 맙테마보다 가격을 훨씬 낮춰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복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인류에 기여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진짜 이런 회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들만 이런 좋은 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트룩시마가 이렇게 위대한 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트룩시마가 이 유럽 의약품의 EMA에 2017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있는 공식적인 공인된 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램시마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예요. 자, 그래서 최초라는 거 아까 유럽에도 처음으로 2013년에 진출했고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판매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트룩시마, 램시마 좀 비교를 할 텐데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렇게 매출이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트룩시마가 확 올라섰어요. 네. 트룩시마가 바로 연두색,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이고 제 생명인가 봐요. 하늘색 맞습니다, 이거. 네. 하늘색 맞고 새파란 게 네. 램시마인데 램시마가 원래는 제일 높았죠. 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트룩시마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트룩시마 15%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49%나 되고요. 램시마는 58%였는데 지금 38%. 어쨌든 램시마가 근데 떨어진 건 아닙니다. 매출 절대적으로는 최대 왼쪽보다 오른쪽에 올랐죠. 네. 올랐지만 퍼센트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상품 매출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이슈도 있고요.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잘 나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가는 왜 이런 거죠? 네, 이게 바이오주들의 좀 네. 약세가 잇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HLB 허위 공시 의혹이 얼마 전에 네. 터졌죠. 자, 그리고 일양약품의 임상 3상 효능 입증 못한 거. 이것 때문에 일양약품 우선주, 일양약품 하한가 가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 터졌습니다.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가 또 이런 것들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하한가로 갔거든요. 난리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서 하나씩 뭔가 실패, 임상 3상 실패 아니면 허위 공시 이런 게 하나씩 우후죽순으로 터지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 전체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업종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테리온은 잘하고 있는데 네. 이 미꾸라지들이 자꾸 물을 흐려가지고 전체 물이 흐러집니다. 흙탕물이 안타까운 돼버렸어요. 현실이네요. 셀트리온은 진짜 황금어예요, 황금어. 네. 이 고고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색으로 네. 빛나는 물고기인데 미꾸라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황금빛의 셀트리온 물고기가 황금빛이 지금 흙탕물에 가려졌어요. 혼자서 하드캐리 하고 있네요. 네, 막 하드캐리 하다가 가려져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황금빛은 황금을 물속에 떨어뜨려서 흙탕물이 있어도 결국은 흙탕물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물이 맑아지면 다시 황금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네. 이 황금 물고기 셀트리온 저는 다시 좀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흙탕물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언젠간 정화가 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HLB와 일양약품 하락세가 저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하한가고 이런 거는 네. 이제는 하한가를 더 이상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HLB가 5% 떨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하한가에서는 벗어났다. 급락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외국인의 코스닥 주간 매수 순매수 상위 종목에 HLB가 떴어요. 네. 1위에. 이번 주 주간 매수. 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도 지금 HLB 들어오고 이런 점들이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원래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네. 시가총액이 한 6천하고 5천억 원인데 조 단위로 놀고 있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이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오늘은 좀 코스닥이 또 급락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하락을 했지만 네. 이제는 좀 바이오 기업 중에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셀트리온 네. 이런 매출이 트룩시마, 램시마를 바탕으로 한 셀트리온이 좀 올라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사실 그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라는 호재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전체로 봤을 때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는 브루스 웨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만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조정 오길래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71,000원대, 비중은 20%인데요. 떨어지는 동안 계속 추가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국채 금리 계속 오르면 지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절했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만도 시가는 65,500원이었고요. 지금은 5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해외 수주와 함께 최대 실적. 해외 수주와 함께 최대 실적. 네. 이거 괜찮습니다. 만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걱정할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평단가 71,000원인데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네. 좀 높게 사긴 했는데 네. 이런 종목은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도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네.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회사로 날리고 있잖아요. 저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는 현대차, 기아차가 이끌고 있고 네. 자동차 부품 업계의 양대 산맥은 만도와 현대모비스다. 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망하고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사셨으면은 네. 그냥 이건 그냥 장기 투자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이걸 막 단타로 막 손절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 자체 네. 성격이 원래 그러고 네. 여기 국민연금도 9.94% 들어가 있습니다. 오. 국민연기금 최근에 또 48거래일 막 팔고 계속 팔잖아요. 그런데 이 만도는 안 팔고 있죠. 오. 네, 만도 이런 네. 좋은 종목은 또 안 팔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또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믿고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고 해외 수주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실적이 올라가고 있어요. 실적이. 그래서 최대 뭐 올해도 최대 실적 기대되고 만도가 만도 헬라의 지분을 100% 확보를 하면서 네. 해외 수주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실적도 계속 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매출도 보면요. 1조 7천억 원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어요. 매출도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80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매출 뭐 다 올라서니까 실적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확실히 회사 그러니까 만도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을 진짜 잘 만드는 명품 자동차 부품에서 이런 오. 기업 이미지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오. 이거를 막 걱정하고 이거 뭐 조급해하고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면 뭐 비중 있으면 더 사고 이런 기업이니까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거를 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좀 갖고 가다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게 55,000원대 되면 오히려 더 사는 비중을 매수해서 네. 추가 매수로 더 사는 전략을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네.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잘 지켜주셨다고 한다면은 저희 방송 보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이거는 네. 추세선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55,000원대에서 더 추가로 한 10%는 지금 비중이 지금 이분이 20%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이거는 비중을 한 55,000원대에서 비중을 10% 더 늘려서 오. 30%까지 맞춰 나가는 이런 전략이 네.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도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자동차 부품 업계 양대 산맥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명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이미지도 있는데요. 실적 자체도 좋고요. 회사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 분석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지막 코너인 송범선의 시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코너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오리온 홀딩스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오리온 홀딩스 과자인가요? 네. 네, 근데 오리온 홀딩스가 네. 원래 과자 맞는데 네. 과자 시장은 원래 점령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는 바이오에 또 진출을 합니다. 아, 바이오. 네, 그래서 저는 오리온 홀딩스가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리온 홀딩스가 160조 원 규모로 중국 바이오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요. 네. 중국의 국영 제약 기업인 이 산둥 룩항 의약과 합자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이게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 네. 최근에 2월에 뉴스 나왔어요. 이거 2월 9일 날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산둥 룩항 여기 회사랑 산둥 룩항 의약과 최종 승인이 나왔어요. 최종. 그래서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뭐 바이오 말도 안 되네. 무슨 네. 오리온이 바이오야. 그냥 네. 이거 헛소문 아니야? 루머 아니냐? 네. 뭐 증권사 찌라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아니라 가시화된 거네요. 네. 진짜 확정된 거예요. 확정. 이게 왜냐면 2월에 여러분 뉴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월에 2021년 2월 9일 날 뉴스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산둥룩항 이 기업하고 합자 기업을 설립했는데 이게 바이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자 법인이랑 법인이 뭐냐면은
합자는 두 개 합친 거잖아요. 합친 법인이다. 근데 오리온홀딩스가 65% 지분을 가져가요. 자, 그리고 산동루캉이 35% 지분을 가져가서 총합 100% 투자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투자하느냐? 오리온홀딩스가 65%라 투자를 제약 바이오 사업, 중국의 제약 바이오 사업에 오. 160조 원 규모나 투자를 합니다. 네. 160조 진짜 큰 규모예요. 진짜 크죠. 네.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자 보세요. 네. 1억에 10배 10억, 네. 10억에 10배 100억, 100억에 10배 1000억이죠. 저 맞춤형으로 설명해 네, 주시네요. 1000억에 10배가 1조예요. 네. 1조에 10배 10조, 10조에 10배가 100조죠.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포함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99%, 네. 99.9%는 1조를 못 만져보고 죽어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1조를 못 만져보고 죽습니다. 저는 또 꿈이 100조가 되고 싶어요. 아. 나라단위 100조 있죠. 네. 100조가 또 100조가 되고 싶다. 이게 뭐냐면 또 100조 원을 벌고 싶어요. 100조 원. 물론 저의 꿈입니다. 네.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1조도 못 벌고 죽는 사람이 99.9%인데 160조나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리온홀딩스가. 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오리온홀딩스가 원래 돈이 많아요. 이게 원래 그 중국에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국에 뭐 진출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네. 저는 이거 오리온홀딩스는 성공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오리온홀딩스의 그 뭡니까 그 회장님 있잖아요. 네. 회장님이 담철곤 회장님이거든요. 또 이제 CEO 중시하시나요? 네, 근데 담철곤 네. 회장님 앵커님 담씨 들어보셨어요? 담씨. 담씨는 근데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 성씨도 특이한 성씨 중에 하나긴 네. 한데 담씨는 더 특이한데요. 뭐 백씨, 송씨, 뭐 네. 김씨, 이씨, 박씨는 많잖아요. 네. 담씨는 우리나라 성이 아니에요. 사실 중국 통입니다. 아. 중국 네. 뭐 중국 왕서방 이러잖아요. 담씨가 중국에서 내려온 성이거든요. 그 담철곤 회장님이 원래 이게 화교 정확히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그냥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중국과 굉장히 중국 담씨가 중국인 핏줄이 있다. 어느 정도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프라이버시니까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국 인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옛날부터 많았어요. 담철곤 회장님. 아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이런 게 중국에 인맥이 많고 중국으로 진출을 잘해요. 그래서 오리온 과자 이번에 과자도 있잖아요. 네. 과자 꼬북칩. 꼬북칩 같은 게 맛있죠. 중국에 엄청 팔려요. 오. 중국 이게 왜냐면 그쪽 판매 유통망을 다 뚫어놨어요. 저는 이 담철곤 회장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중국의 15억 인구를 담철곤 회장님이 그쪽 공략해가지고 바이오 기업 또 이런 것들 또 과자, 꼬북칩, 오리온 고래밥 뭐 오리온 굉장히 뭐 많죠. 과자 잘 팔리고 있고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배당도 4.6%나 줍니다. 1년에. 은행 요즘 은행 이자 얼마예요? 많이 주네요. 네, 은행 이자 금리 뭐 네. 1% 2% 네. 뭐 금리 높은 거 2% 3%잖아요. 네. 배당만 1년에 4% 이상씩 오. 줘요. 이거 진짜 좋은 회사예요. PBR도 1 이하입니다. PBR도 1 사야겠어요. 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부채 비율이 제가 봤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진짜 이거 얼마 안 되게 부채 비율이 29% 그리고 자본 유보율이 6000%에다가 이게 손실이 안 나거든요. 매출액이 2016년에 1200억이었는데 지금 2019년 2조로 올라갔어요. 이거 엄청난 성장성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2016년에 마이너스였는데 그 2017년에 49억이었는데 이거 26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순이익도 지금 엄청 좋습니다. 흑자를 4년 연속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자본 총계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본 총계 회사 덩치도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재무제표 보면은 딱 드러나고 담철곤 회장님과 이화경 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을 꽉 잡고 있어요. 이화경 씨가 32%, 담철곤 회장님 28%. 네. 그래서 두 분이 부부예요, 부부. 부부인데 이화경 씨가 여자분이고 담철곤 네. 회장이 남자분인데 이 부부가 63%의 대주주. 63%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가지고 네, 지분을.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님도 5%도 안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분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면 이 두 분이 부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네. 이게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저는 담철곤 회장님과 이화경 회장님을 믿고 이 오리온홀딩스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과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오라는 두 마리 토끼까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